송은재TV 시작합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질까 합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휴일이고 해서 질문 두 가지를 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번 주에 이재명을 만나게 될 겁니다. 만날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의제를 조율 중입니다. 민주당 측과. 이재명을 만났는데 이재명이 이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현금으로 살포하자. 전 국민이 지금 너무 어렵다. 민생을 지원하자. 25만 원씩 전부 나눠주자. 라고 제안을 하면 윤 대통령이 이걸 받아야 합니까? 거절해야 합니까? 그래도 이제는 영수회담이다. 야당과 협치다. 라고 해서 만나는데 이재명이 이것 한 가지는 들어달라라고 하면서 전 국민 25만 원, 이 민생회복지원금입니다. 13조 원을 추경을 편성을 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자. 이렇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거절하면 그냥 한번 만나는 걸로 끝이 납니다. 또 이재명이 나가서 또 특검, 탄핵, 헌법 개정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협치에는 생각이 없고 이렇게 또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거짓 선동을 할 겁니다. 이걸 받아야 합니까? 거절해야 합니까? 또 한 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이재명을 만나게 되면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비서실장은 먼저 임명하는 것이 맞는데 국무총리는 야당의 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감을 추천해 달라라고 해야 하는데 박영선이 있습니다. 이미 박영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영선 자신도 협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박영선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것,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 제안에 대해서 이재명은 어떤 답을 내릴까요? 박영선 국무총리, 그 다음 전 국민 25만 원씩 나눠주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쓸데없이 골치 아픈 질문을 던지느냐. 꼭 필요한 뉴스나 전하고 이 논평이나 해야지 왜 이렇게 겉으로 보면 정말 간단해 보입니다. 박영선 국무총리,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간단해 보이지만 이 속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이 영수회담, 소위 양자회담, 이 협치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이 두 가지 질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안철수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은 이제 페이스북 정치입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이 25만 원 현금 살포 이걸 요구하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정청래입니다. 정청래가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박영선 국무총리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재명이 홍준표를, 대구시장하고 있는 홍준표를 이재명이 빼내가서 민주당에 상임 고문을 시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걸 오케이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게 말이 되지를 않는다. 안철수도 이번에 사선이 됐죠. 정청래도 이제 사선이 됐습니다. 정청래가 이게 지금 박영선 국무총리, 이게 야당을 괴롭히기 위한 그런 의도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철수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지역구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사정이 좀 어려워지니까 서슴없이 의대 증원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각종 화살을 날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또 이 25만 원 받아서는 안 된다. 이재명과의 협치를 하더라도 기준을 지켜야 한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 국민이 우선이다. 야당은 여당과 1차 대화를 해야겠지만 여당은 이 국민과 1차 대화를 해야 한다. 1차 대화 대상은 국민이어야 한다. 굉장히 점잖게 이 25만 원 현금 살포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청래는 잔꾀로는 이재명에 버금갈 겁니다. 이 정청래가 자기가 대단하게 지금 이 박영선을 국무총리로 임명을 하는 것,
이걸 홍준표를 이재명이 데리고 가서 민주당 상임 고문으로 하는 것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야당 괴롭히기 아니냐,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이재명과도 대화를 해야 합니다. 또 이재명이 요구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면 괜찮은 것이라면 받아들여야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한 이재명에게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하게 홍준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를 만날 수도 있고 정청래를 만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하게 국민의힘 이번 총선에서 최선을 다한 한동훈을 비롯해서 그 지도부 또 출마자들 이번 주에 만난다라고 합니다. 일부와는. 그 모두에게도 힘을 실어주고 가장 먼저 국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 총선 패배에 따른 대책, 앞으로의 국정 방향,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또 무엇을 지켜나갈 것인가, 이걸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협치, 이재명에 대한 대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지키는 한에서 많은 것들은 조율할 수 있고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원칙이 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지금 대통령실 인사도 제대로 되지를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과 만난다, 영수회담을 한다 이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그대로 풀려나가느냐, 그게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조율 중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켜야 할 원칙과 양보해야 될 것,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조율해 가는가, 그 부분을 이제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전 국민 25만 원 나눠주고 이건 이재명은 입만 열면 떠드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총선 과정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 살포입니다. 왜 25만 원만 줍니까? 250만 원씩 주면 안 됩니까? 어차피 지금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계속 적자 재정입니다.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는데도 적자 재정입니다. 문재인이 저질러 놓은 400조 풀기였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빚인데 25만 원 주나 250만 원 주나, 제가 지금 농담을 우스갯소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지금 이재명이 저지르고 있는 수원지검에 이화영이 검찰청에서 술 파티를 벌이면서 이 진술을 회유했다, 진술하는 걸 짰다, 그러니까 대북송금 100억 원 한 걸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보고하지 않았다, 보고한 걸로 하자 이렇게 짰다,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명백한 가짜뉴스로 다 드러나고 이걸 확인하지 않아도 듣는 순간 검찰청의 구조를 아는 사람, 검찰의 조사 구조를 아는 사람은 이건 앞뒤 말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이재명은 이런 가짜뉴스를 일부러 퍼뜨립니다. 가짜뉴스이기 때문에 퍼뜨립니다. 이 가짜뉴스는 관심을 많이 끌게 됩니다. 개가 사람을 물었다라고 하면 관심이 별로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개를 물었다라고 가짜뉴스, 사람이 개를 무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짜뉴스를 퍼뜨려야 방송도 유튜브도 인기를 끕니다. 보게 됩니다. 이재명이 노리는 지점입니다. 가짜뉴스로 드러나든 말든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언론이 거론하면 거론할수록 이재명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노리는 지점은 검찰의 수사 무력화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검찰을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부를 협박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판사들을. 검찰을 협박을 하면 판사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시중에 많은 언론이 거론을 합니다. 왜 문재인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조국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느냐. 그 많은 건에 대해서. 특히 문재인에 대해서. 이게 검찰총장 탓이냐?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다. 검찰이 대한민국 검사들이 머리가 좋고 눈치가 빠릅니다. 또 이 권력 지향적입니다. 자기들 인사가 걸려 있습니다. 대통령의 생각에.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문재인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말은 지금 뭐 검찰 내에서 공공연합니다. 언론에도 이미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추측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검찰을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뉴스를 통해서. 가짜뉴스로 협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이재명으로서야 가짜뉴스 퍼뜨리는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이게 이제 범법자 논리죠. 그러니까 법으로 지켜야 할 부분들입니다. 범법을 하게 되면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은 법을 어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조폭에 주먹을 쓰는 저 조폭을 일반인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한 일반인도 주먹을 써야 합니다. 칼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법을 저지르면 언제나 유리합니다. 법으로 처벌받지만 않는다면.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재명이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특검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속마음은 그건데 겉으로는 이걸 꺼내들 겁니다. 이재명 자신이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당원들에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일 처음으로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민생지원금 25만 원입니다. 이걸 관철시키도록 하겠다. 윤 대통령에게 아마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윤 대통령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엊그제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현금 살포는 포퓰리즘이다. 나라를 망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돈 13조 원이 있다면 지금 생필품, 지금 긴급한 이 생필품을 비롯한 이 물가 관리에 이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런 예산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 생필품 물가를 내리게 되면 가장 혜택 받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서민들이죠. 돈이 있고 부자들은 뭐 물가가 좀 오르거나 내리거나 크게 상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써야 될 돈인데 현금 살포하자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무총리 인준에 협조를 구하면서 처음 이재명을 만나겠다라고 해서 만나면서 이재명이 들고 오는 가장 큰 사실상 뭐 이거 이 형식적으로 내놓는 겁니다. 이재명의 속마음은 검찰,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이걸 좀 무마를 하자 이거죠. 이제 그것에 대한 압박용으로 이 25만 원을 내게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받아야 합니까? 받지 말아야 합니까? 이걸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원칙 있는 양자회담이 될 것이다. 협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정청래가 박영선을, 제가 웃는 이유가, 여러분, 이재명이 홍준표를 빼내가서, 이 대구시장을 빼내가서 민주당 상임고문을 시키겠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케이 하겠습니다. 고맙다라고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야 할 겁니다. 지금 홍준표가 어쨌든 이 국민의힘 당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만약에 이재명이 홍준표를 빼내가서 상임고문을 시키겠다라고 하면 이재명이 시간이 된다면 제가 밥이라도 한번 뭐 별로 이재명과 대화할 거리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싶을 정도로 고맙다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를. 정청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청래가 이 말 뜻이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박영선, 이 양정철 카드가 터졌을 때 이걸로 인해서 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까지를 거론을 하면서 수없이 대통령실을 공격을 했습니다. 박영선, 양정철이 왜 나옵니까? 지금 이 대목에서. 이제 이 부분이 또 혼선을 빚게 되면서 윤 대통령도 굉장히 이렇게 양자회담을 서두른 그런 감이 보입니다. 박영선, 양정철은 이재명으로서는 버린 카드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홍준표가 아무런 필요가 없듯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죠. 국민의힘에서 지금 덜어내야 될, 제거해야 될 가장 제1의 인물이 있다면 홍준표입니다.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이 원팀이 되는 것,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는 게 홍준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박영선, 지금 양정철. 이재명은 박영선 국무총리, 박영선을 이렇게 여당에서 데려오겠다라고 하면 아마 박수를 칠 겁니다. 밥을 사주겠다라고 할 겁니다. 지금 이걸 비꼬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어떻게 지금
이 홍준표를 빼내가겠다라고 하면 오케이 하겠는가? 우리도 마찬가지다. 박영선을 빼내간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찬성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게 윤석열 정부의 지금 인사, 이 총선 이후에 이 인사를 놓고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홍준표 빼내가면 좋죠. 박영선 빼내가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박영선의 지금 정치적 무게는. 홍준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청래가 지금 박영선, 홍준표 한 방에 둘을 지금 거의 뭐 쓰레기 수준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교묘하게 윤석열 대통령실의 이 인사 문제를 꼬집고 있는 겁니다. 또 이재명과 이 양자회담을 하면서 이제 국무총리 인준 부분을 협의하게 될 텐데 거기에 이재명이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다라는 걸 흘리고 있는 셈입니다. 참 이런 부분, 이런 조롱, 또 이 안철수의 이 뭐 겉으로 보면 그럴듯한 엊그제까지 또 안철수의 그 입장을 바꿔서 안철수가 이렇게 상당히 폼을 잡습니다. 이걸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 고민이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으로 상징이 되는 원칙을 지키는, 국정기조를 지키는 그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뭐 협치를 하든지 뭐 이재명과 만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될 때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고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이 언제나 있지 않습니까? 25만 원 살포,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박영선 그걸 국무총리나 뭐 여권에서 데려와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홍준표를 이재명이 데리고 가서 그게 어디에 쓸 게 문제가 아니고 사사건건 이재명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홍준표는. 제발 좀 서로 뭐 이 프로야구에 보면 트레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맞바꾸기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와 박영선을 서로 맞바꾸면 어느 쪽이 이익일까요? 홍준표와 박영선을 우리가 서로 맞바꾸면 어느 쪽이 이익일까? 아무에게도 이익이 안 될 겁니다. 그 두 사람은 정치권에서 사라지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